집안 살림과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신 제공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품위를 유지해주는 절대적인 의미이자 자식을 낳아 그 재산까지 알아서 늘려주는 노비들. 양반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 양반 이지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 다물살이가 양인임을 주장했다. 이지도의 주장대로 다물살이가 양인이라면 그 자식들은 노비인 아비를 따라 모두 이지도 집안의 선노비가 된다. 이 여인은 분명히 양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비예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양인입니다. 제가 노비라는데 대체 왜 이러십니까? 만약 다물살이의 주장대로 그녀가 성균관 소속의 노비라면 노비와 노비가 결혼했을 때는 어미의 신분과 소속을 따른다는 종모법에 따라 그 자녀들은 성균관 소속의 공노비가 된다. 공노비와 사노비, 구분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다. 같은 노비라 해도 노비들이 지는 부담은 많이 달랐다. 공노비의 경우에는 관아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새 얘기하자면 좀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근무했으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노비의 경우에는 주인집에 행랑채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거의 야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 했고, 공노비도 사반노비보다는 외거하면서 일정한 신공만 납부하는 노비, 다물살이 같은 경우에는 외거하는 신궁노비, 그런 부분들이 노비의 역종 가운데는 가장 가볍고 쉬운 그런 역을 지고 있다고 보고, 저는 신성한 원고 이지도는 다물살이가 양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택하기에 이른다. 증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라. 소인은 조승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반댁 노비로 저쪽에 남편이었던 윤필이 제 장인이죠. 자네는 다물살이를 잘 아는가? 그녀가 양인인가? 그러니까 소인은 그저 제 장인이 양인인 다물살이와 결혼해 딸을 낳았고, 그 딸이 구주와 결혼해 자식들을 또 낳았고, 그 자식들이 저기 양반댁에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피고 다물살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이었다. 다물살이가 양인이고 게다가 그 자녀들이 이지도 집안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은 자신이 공노비임을 주장하는 다물살이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었다. 다물살이의 딸인 인이는 저희 조부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악력을 싫어해 수도 없이 도망을 갔던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고 대신에 신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인이의 딸인 인화, 봉이 등이 자라 다시 저희 집으로 사환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자꾸만 말을 듣지 않아 몇 차례 벌을 준 적도 있습니다. 양반들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오는데, 퇴계의 퇴계전서 같은 경우에도 가족에게 보낸 편지 속에 노비들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료들이 전해옵니다. 때리면서도 이놈이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주의 안씨 가문에 내려오는 안씨치가 법제. 마치 나라의 법처럼 철저하고 세세하게 집안의 규칙을 기록한 것으로 노비는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비제가 유지되려면 철저한 복종 부분이 필수 요건인데, 그 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태만,
거부와 태만에 대한 처벌 조항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돼 있는데 그 몇몇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전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장 30대, 제사 물품을 정결히 하지 않았을 때 장 70대, 정해진 농작물 소출을 채우지 못했을 때 장 100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었던 노비. 아침부터 밤까지 끝도 없는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때로 매를 맞아야 했다. 국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집안의 노비를 다루는 양반들의 관행 그 자체가 법이었다. 산노비 중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았던 것이 주인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노동력을 대신해 몸값을 바치는 신공노비들이었다. 양반들은 이러한 신공노비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조선시대 노비들의 신공장부가 보관돼 있다. 고산 윤선도 가문의 고문서, 노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돼 있고 그 밑에 도장을 찍어서 몸값의 납부 여부를 밝혔다. 노비의 수가 꽤 많은데 실제로 조선시대 노비 중에는 따로 자신의 터전을 이루어 생활하는 외거 노비들이 많았고 그들의 몸값을 거둬들이는 일을 전담하는 노비들도 있었다. 한 양반의 일기를 분석해보면 외거 노비들의 거주력은 전국 각지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9가 훨씬 넘는 이들 노비들은 주인에게 매년 몸값을 바쳐야 했다. 신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해 바치게 되는데, 가난이라든지 또는 재해라든지 이런 이유로서 신공을 바치지 않는 노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받는다든지 또는 그 인척, 노비의 가족들한테 대신 받는다든지 뭐 이런 노비 신공 수치를 정확하게 또는 철저하게 하게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노비들이 주인에게 바치는 몸값은 산해종의 경우 배 2필, 계집종은 1필 반이었다. 이것은 노비들의 어느 정도의 부담이었을까?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와서 배를 짜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짰을 경우에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한 필을 짜는데, 그러면 2필을 짠다고 보면 한 6달이 걸렸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배만 계속 짜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밭일을 하고 남는 시간, 밭일과 가산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짰다고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노동력이었으니까 배 2필이 결코 작은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선물이라고 해서 종이, 기름, 생선, 멍석, 소반 등등 지역 특산물이나 생활용품들을 바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다른 여자 종을 계집하다는 것은 처로 담는 걸로, 계집한 종에게는 공 한 필씩을 더 받고 선물로 참깨 한 마를 받아라. 선물로서 참깨 한 마를 더 추가해서 받아라. 참 이중적인. 피고 다물살이가 양이님이 입증되는 순간 그녀의 딸과 그 소생들은 이러한 엄청난 부담 속에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니와 그 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원고 이지도의 진술도 있었지만 악역이 사환의 노동강도가 너무 세고 신공액이 지나치게 많을 땐 노비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노비로서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거부 수단이었죠. 실제로 노비들의 도망은 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17, 18세기 양반들의 호적 자료를 보면 소유 노비 가운데 20, 30%가 도망 상태라고 합니다. 노비가 도망간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겠죠. 얼마 전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도망